소개를 바로 드릴게요. 밀레니엄 세대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 우리 정세랑 작가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2010년 장르문학 전문 잡지를 통해서 소설가로 등단하셨고요. 특히 2015년에 발표한 소설 보건교사 안은영이 2020년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로 제작돼서 콘텐츠 순위 1위를 기록을 했고요. 2020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장편 소설 시선으로부터 최근 10만 부 판매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 보건교사 안은영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때 좀 기분이 어떠셨는지. 이번에 느낀 건 제가 머릿속에서 혼자 아무리 상상해도 여러 사람의 상상이 합쳐졌을 때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는 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고 그냥 대충 동글동글하겠지 뭐 하얗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젤리를 이제 네. 의상으로 구현을 근데 해내신 이제 게. 크리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아. 여러 가지 더 색깔의 네. 여러 형태의 막 훨씬 멋진 걸 만들어내시니까 정말 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이제 내가 뭘 해도 이건 된다 이러고. 네. 그 정도로 확신이 조금. 네. 예. 어떻습니까? 정유미 씨하고 남주혁 씨가 이제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정유미 배우님은 처음부터 사실 이게 처음에 2010년에 단편이었거든요. 네. 처음 책이 나왔을 때도 그렇고 독자분들이 정유미 배우가 해야 된다. 이거나. 네. 아. 정말 몇 년 전에 가상 캐스팅으로 이렇게 하셨었는데 실제 된 거예요. 야, 어떻게 또 그렇게 그러니까 신기하네. 예. 아니 일단 저 작가님의 작품을 보면 이제 외계인과 사랑에 빠지거나 뭐 이제 거대 지렁이가 지구를 침공한다 뭐 이렇게 좀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작품이 많은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좀 떠올리시는지. 제가 하는 것들은 주로 하루에 하나씩 좀 새로운 일들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새로 나온 과자를 먹어본다거나 가보지 않은 산책로를 좀 산책 경로를 바꿔본다거나 안 읽었던 영역의 책을 읽는다거나 지렁이 책을 읽었는데 한 1m쯤 되는 이제는 멸종한 지렁이가 있는데 백합향이 난다는 거예요. 그 지렁이한테서. 그래서 어떻게 지렁이한테 백합향이 나지? 네,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근데 멸종돼서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1m였지만 나는 이걸 100m짜리로 써보자.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을. 그 일상 속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린다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이 뭐 평소에 엉망인 숙소를 가거나 물건을 봐도 화가 안 나신다고 잃어버려도. 제가 여행을 갔다 숙소를 잘못 예약해서 정말 형편없는 숙소를 간 적이 있어요. 한 근데요? 50년 동안 리모델링 안 한 것 같은 창밖에 보이는 어떤 황폐한 정원과 막 들어오지 않는 전구와 이런 것들을 다 삐끄덕거리는 방에서 무섭게 잤는데 이번 소설에서 사실 되게 주요 배경으로 썼거든요. 악당이 사는 집으로. 그 집을. 네, 악당이 사는 집으로 썼고 되게 끔찍한 악몽을 꾼 거예요. 정말 어. 비명을 지르면서 깼는데 그 다음 순간 저도 모르게 웃었던 거예요. 이거 이제 150만 원어치 글이 나온다. 바로 메모하면서. 네, 이 단편 하나는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등장인물 이름도 사실 이거 조금 작품 쓰실 때 좀 그럴 것 같아요. 그 등장인물 이름은 어떻게 해? 친구가 어제도 전화해서 나도 주인공 이름을 써줘라고 해서 네 오랜만에 받은 이름들을 아껴놨다가 그것도 쓰고. 네네 친구분들 이름이 그럼 굉장히 많겠네요. 네. 안은영 그 보건. 그거는 회사 동료분의 이름과 별명을 빌렸어요. 실제로? 네네. 실제로는 그냥 출판사 직원이시고 아. 그분의 이름을 빌리고 친구가 간호사여서 경험을 받고 뭐 다른 교직에 있는 친구들도 많아서 막 섞여서. 실제로 이거 아실지 모르겠네 안은영 씨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0년에 네. 빌렸는데. 지금 보시면 그게 내 이름이었구나 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악당 이름은 저기 어디서 찾으세요? 스팸 메일함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있을 법하면서 사실은 가짜 사람이니까 편하게 써도 되고. 아니 혹시 그 작가님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자면 소설을 좀 잘 이렇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가 자꾸 의심해 보시면 그런 네.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가? 네.
특히 SF나 판타지는 세 개의 조건을 하나씩 바꿔보는 어떤 사고 실험에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판타지 같은 경우는 신비한 어떤 설명되지 않는 힘이 있다면 이런 조건을 하나 바꿔보는 것. 혹은 뭐 SF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기술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하나씩 바꿔보는 건데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조건 하나만 바꿔도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유재석이 로봇이라면 아 재밌네요. 진짜 막 유재석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인 거예요. 내가 예. 집에 가면은 이렇게 어떤 공학 박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고 다시 출근하면 칩을 껴, 내가 칩을 껴. 칩을 끼고 진행 칩을. 진행 칩을 끼고 근데 오늘 유퀴즈 칩인데 잘못 다른 걸 끼고 왔어. 런닝맨 칩을 끼고 나면 아. 갑자기 이거 질문 하나 갑자기 뛰고 막 재밌다. 아니 이게 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이라는 게 그냥 내가 써야겠다 해서 막 이게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은희 작가님 나오셨을 때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쓰는 거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드라마나 영화에 작가 나오면 계속 치고 있잖아요. 네. 저게 가능하다고? 저 때가 정말 가장 행복할 텐데 저게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멍하니 보고 있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계속 그러니까 그 시간이 솔직히 가장 힘든. 아, 그게 얼마나 힘들까. 아우 작가님도 너무 힘들 것 같아. 아우 내일도 아닌데 너무 머리 아프다. 사실 뭐 잡지 촬영 이런 거 할 때 막 쓰는 척하지만 가격겨 랄랄라 뭐 이렇게 쓰고 있고 랄랄라 이런 거. 가격표 랄랄라. 네, 실제로는 그렇게 막 와다닥 써지는 건 1년에 뭐 한두 번인 거고 보통은 맨날 추리닝 입고 앉아서 커서 깜빡이는 거 보면 이 다음에 뭐라 말했지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예전에 좀 작가님은 책을 좀 많이 좋아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책을 정말 많이 읽는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엄마 최근에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부담스러웠다고. 왜요? 너의 책을 읽고 사들이는 그 속도가 부담스러웠는데 그때 어느 정도에 한 권씩? 그때 일주일에 한 서너 권씩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서너 권? 네, 그래서 부담스러웠는데 애가 그냥 잘 읽길래 계속 사줘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담스러우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보통 이게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 안 들어봤죠. 뭐 세랑아 뭐 좀 해 뭐 이런 얘기 잘 안 들어봤죠. 진짜네요. 눈 나빠진다였던 것 같아요. 눈 나빠진다. 책을 너무 많이 보니까. 책 너무 그렇게 많이 보지 마. 눈 나빠진다. 이런 얘기 들으신 거죠? 네. 우리는 부모님께서 야 이놈의 새끼야부터 시작했거든요. 야 이놈의 새끼야. 책 좀 봐라. 책 좀 읽어라. 예. TV 속으로 들어가겠다. 예. TV 속으로 들어가겠어 이 자식아. 실제로 그래서 TV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네.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예. TV 속으로 들어간다 이 자식아. 그래가지고 네, 들어왔네요.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돼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거의 이제 등단 이후에 거의 매년 책을 내는 이제 부지런한 작가님으로 좀 유명하시다고 그래요. 이게 좀 꾸준히 글을 쓰실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별로 뭐에 질리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에도 안 질리고 뭐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어도 괜찮고 읽고 쓰고 뭐 정말 좋아하는 것들 말고는 크게 다른 욕망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매일 규칙적으로 살면서 그냥 9시부터 일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다시 오후에 일하고 저녁에는 놀고 이렇게. 뭘 하고 노세요? 다른 사람 책 보고 다른 사람 영화 보고 다른 사람 드라마 남이 쓰는 얘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은 남이 해준 음식. 이야기도. 예, 이야기도 남이 해준 이야기. 예. 그리고 뭔가 진짜 실제로 출근을 하는 거랑 집에서 출근하는 거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시지 않으세요? 근데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일하다 잠깐 누울 수 있는데 굉장히 좋아서 집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작가분들은 출근하는 기분을 내려고 카페에 가서 일하시거나 하기도 하는데 저는 허리가 좋지 않아서 중간에 누워줘야 되고 스트레칭 해야 되고 너 있을 때 이렇게 너무 미라처럼 누웠네요. 미아처럼 누워있습니다. 이런 게 웃기지 않나요? 생활 이야기들 있죠. 그냥 대화. 미라처럼 누워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 일상의 그 생활 이야기들이 너무 웃겨 난 요즘. 미라처럼 누워 있대잖아요. 예. 아까 옛날에 젊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요즘은 한 3-4시간 정도 약간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이게 계속 이렇게 예. 똑같은 자세로. 몸이 이제 정말 너무 막 쓴 것 같아요. 운동도 너무 안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갑자기 분위기가 이게 모든 것들을 관절과 바꿨다 그러시니까 이게. 혹시 소설 중에 작가님의 인생 구절, 본인의 책에서도 좋고 뭐 그 왕자의 게임 드라마 보셨나요 혹시? 그 원작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는 말인데 읽는 사람은 죽기 전에 1000번을 산다라는 말이 나와요. 책을 많이 읽거나 혹은 이야기를 많이 즐기는 사람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인과 이야기를 흡수해서 여러 번의 삶을 사실은 한 번 살면서 다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구절인데 그 짧은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